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뭐 익숙한 그 장면이죠. 김홍도가 그린 활속이라는 건데요. 김홍도 그림이 늘 그렇듯이 저렇게 인물하고 또 주요 기물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저렇게 빈 곳으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는 일화가 있었다 그러네요. 어떤 저기 한국 어린이인지 학생인지 그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딱 그리는데 소위 말해서 저기 김홍도 그림처럼 저렇게 그리는 모양이에요. 그 한국 어린이가 학생이 저렇게 여백이 많이 남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여선생이었다 그러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네요. 얘야, 그림을 왜 그리다 말았니? 왜 그림을 다 안 그렸어?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이는 사실 그림을 다 그렸었거든요. 그걸 다 했다고 했는데 저 김홍도 그림처럼 저렇게 그리니까 덜 그린 줄 알았나 모양입니다. 그 여선생님은. 우리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저 공간을 그리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게 어떤 단순히 그 습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철학 어떤 그런 게 반영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라는 것, 공간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의 가치관, 생각, 뭐 그런 것을 미술 속에서도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그림을 덜 그린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서양인들이 동양화를 그런 차원에서 보는 이유도 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서양은 보면은 그 관점이라는 게 물체 위주로 봅니다. 물체 위주로. 물체, 입자,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간 여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냥 가시적인 존재들을 채우는 그 공간일 뿐이지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런데 동양 특히 음양의 이치 관점에서 보면은 저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사실은 음입니다. 기물들은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이 없는데 양이 있을 수 없고 양이 없는데 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고 그냥 뭐 공간을 기물을 담는 어떤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떤 것을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실은 관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회적 인간관계도 보면은 서구 사회는 주로 뭐 개인주의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마다 유럽의 나라마다 또는 미국, 호주 이런 등등 같은 서양권이라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 기조라는 것이 그야말로 I가 있어야 됩니다. I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U가 있고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 한국 사회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관계가 중요하지요. 내가 누군데, 너가 누군데, 또는 그 사람이 누군데라기보다는 전 사회 전체의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뭐랄까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은 거기에 입각해서 각각 개인들이 어떤 위치를 잡고 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보면, 심리학적 실험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문화 저변이 다르면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게 되고 대상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동양화가 아마 그런 우리 선조와 우리들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한글을 자꾸 입에 베겨서 한글을 했는데, 정음들을 보면은, 자, 오른쪽은 아, 어, 우고, 왼쪽이 그렇죠. 왼쪽이 아, 우고, 오른쪽도 아, 우죠. 네, 그런데 한 번씩 거기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가면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뭐 한국인이 강사가 되는 것도 있고, 외국인 중에서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강사로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형이라는 거, 이제 아, 우에 붙은 이형이라는 게 소리값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저거 하고 왼쪽에 이형을 넣은 거하고 같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그 훈민정 그 정신을 완전히 무시 내지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죠.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없는 저것들은 부호입니다. 기호. 쟤들은 엄격히 말해서 소리가 아닌지요. 그 왼편에 있는 것은 우리말 소리입니다. 저거는 아, 우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오른쪽은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게 못 내요. 왜냐하면은 훈민정음에서 자음과 모음이 둘이 합쳐져야 소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음양의 이치요, 음양 정신입니다. 즉 모음 단독으로 또는 자음 단독으로는 소리가 안 돼요. 모든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음만으로 또는 어떻게 양만으로 존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상에 없거든요. 그 정신이 바로 우리 말 속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형을 넣어야 소리가 나죠. 이형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이형이 소리 값이 있느냐? 소리 값이 있죠. 무슨 소리 값인가요? 이형은 아무 소리 없는 소리 값인 거예요. 저게 저기 목구멍의 모양을 따서 저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선 없으나 그거 뭐랄까 시각적으로 다를 뿐이지 음성학적으로 별 그게 아니다 이런데, 사실은 철학적으로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1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2와 120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12와 120이 같은 거겠네요. 왜냐하면은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뒤에 붙여봐야 뭐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와 10은 같은 것이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지금 모양만 약간 다른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배나 차이 나거든요, 사실은. 0을 2개 붙이면 100배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근데 수적으로 보면 저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왜 우리말은
그렇게 사실은 무지한 말들을 많이 할까요? 우는 숫자에 0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저것도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가, 소리값이 없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0과 같은 거죠. 0도 없는 걸 나타내지만 없는 걸 나타내지만 없지 않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이게 보면은 다 우리 이 동양 사상, 즉 음양 사상 그 천지인에도 그거하고 대단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 저 0이라는 숫자는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뭐 당연하게 서구 수학이 생기면서부터 당연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0이라는 게 없는 걸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없는 걸 있어야 뭘 표기를 하는데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는 없는 거, 그게 과연 그게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이러면 모르게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 사유의 세계에서 저 0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 0이라는 저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데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 그러니까 이 사상 철학 쪽으로는 뭐 인도니 동아시아니 이쪽이 뭐 깊은 겁니다. 서양 애들은 그냥 뭐 갖다다 썼을 뿐이지. 그리고 호작질하고 망가뜨리고 그런 걸 잘하죠. 자, 오늘은 비록 뭐 영인이 뭐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토론이 아니죠. 주로 고찰해 볼 내용이 관성이거든요.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뉴턴 역학에서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중에 제2법칙인가 1법칙인가 모르겠다. 1법칙입니까? 하여튼 세 개 중에 하나죠.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거 뭐 사실 과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또 현대 물리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거든요. 뉴턴이 뭐 어떻게 뭐 속도가 무엇이니 뭐 중력이란다 질량이 무엇이니 이런 것을 이제 정해놓고 뭐 수식을 이용해서 설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뉴턴 역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체죠. 물체. 그야말로, 공간이 아니라, 공간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어떤 그야말로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생적 내재적 능력. 이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는 주변에 있는 물체와 힘을 작용하는데 그게 만유인력 아닙니까? 끌어당긴다 그러죠. 재밌는 것은 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질을 아무리 쪼개도 그 인력을 유발하는 인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지구가 지구 위의 물체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는데 지구를 쪼개 들어가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면은 그 중력을 유발하는 그 인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자를 찾을 수 없겠죠. 그 인자가 그 속에 없다는 말은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는 땡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일종의 이제 가설로 시작하는 겁니다. 뉴턴 역학이라는 것도.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뭔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질 또는 뭐라 그럴까, 기질, 마치 진짜 의인화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리는 없죠. 그에 비해서, 음양의 이치는 이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둘러싼 공간 또는 물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체 안에 존재하는 공간, 그게 뭐냐 설명하고 그게 뭐냐를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관성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마치 무슨 마음이 있는 것처럼 물체가 무슨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성질이 있다, 경향이 있다. 그건 의식이 있는 존재에게 붙이는 말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사실은. 물질을 다룬다 하면서 그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마치 의식이 있는 무슨 뭐 인격체를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려고가 뭡니까? 우리말로 려고가 바로 영어로는 will 아닙니까? will이란 뉴턴이 will이란 표현을 안 썼겠죠. tendency 뭐 경향 뭐 이렇게 경향도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있는 생물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거거든요. 의식이 없는 생물체가 의식이 없는 물체들이 어떤 경향을 보인다면 그건 경향이 아니고 그거는 규칙이고 법칙이죠.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들, 생물이죠. 생물들한테서 보이는 뭐랄까, 그 트렌드라 그러죠. 트렌드. 그게 경향이죠. 그 의식이 들어가고, 뭐랄까, 자기 결정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참 웃기죠. 그 관성인데, 결국은, 관성이라는 것도 보면은, 관성이라는 그 성질을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뉴턴은.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물체 안에 뜯어봐야 뭐, 거기에 뭐, 하다못해 뭐 옷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게 그런 어떤 뭐랄까 동서양의 또는 뭐 과학과 과학과 또는 종교 인문학을 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진리냐 마냥 그렇게 신봉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관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공간 때문에 그런 건데, 빛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도 입자라 보고 현대 물리학에서 입자라 보거든요. 물론 파동이면서 입자라 하지만 뭐 그래도 입자는 입자거든요. 입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데, 그 파동이면서 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빛은 매질이 없는 곳에서도 진행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행하는데 매질이 없는데 진행했다면 그거는 파동이 아닌 거죠,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파동이 진행했다면 그게 매질이 있는 거고, 매질이 없는데 파동이 진행했다면 그건 파동이 아닌 거고, 이런 겁니다, 논리가. 그런데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특히 마이클슨 몰릭 하는 그 과학자들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게 매질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 매질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뉴턴 역학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뉴턴 역학은 물체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내재된 능력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진짜 빛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매질이 존재하면은 그 매질이 또 뉴턴 역학의 그 물체들에게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라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실험 장치인데 노란 게 이제 빛이 움직이는 경로거든요. 자, 여기 뭐 빛이 발산해가지고 여기 기울어져 있는 게 얘가 거울이고 일로 반사돼가지고 다시 이게 반거울이라고, 어떤 빛은 통과하고 어떤 빛은 반사되기도 하도록 그렇게 특수적으로 만드는 거울이거든요.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여기 반사돼가 이 거울 통과했죠. 또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러는데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여기 이제 에테르 바람이라 돼 있는데, 에테르가 그야말로 빛의 매질이 돼주는 에테르 물질이 있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라. 움직이면은 매질이 움직이니까 빛도 그 매질에 영향을 받아가 빛이 굽는다든지 뭐 늦게 간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그런 걸 뭐 보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빛은 이동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에테르가 없다고
없다고 했죠. 결국은 사실 없다가 아니고 검출되지 않았다는데 없다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안 보이니까 감지가 안 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왜 보면 천지 만물과 우리 몸, 우리 모든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뭐 기계 장치도 그렇고 빛도 그렇거든요. 다 왜 보면 음양의 이치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공간이라는 것은 공이거든요. 공.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 할 때 공자가 빌공자인데 그 자꾸 의미적으로 보면은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은 뭐가 비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어차피 우리 한국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해 봅시다. 공이 뭐냐 이거죠. 공은 고에다가 이형을 붙인 거거든요. 그럼 고가 뭐냐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형은 엉겨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형이라는 건. 특히 밑에 이형, 위에 이형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밑에 이형은 엉겨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고가 뭐냐면은, 고가 무엇을 나타내는 우리말 소리인지를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고리 있죠, 고리. 문고리 할 적에. 고리라는 게 뭐냐면, 뭐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거는 게 고리거든요. 요게 고리인데, 요 동작이 고예요, 이렇게. 요 동작이 고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랑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러브죠. 러브인데 원래 사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1차적으로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원래 러브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닌데 원래 이 사랑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 전에는 그게 괴였죠. 고이였죠. 고이. 그 고이가 변해가지고 일본어의 고이비토, 연인을 고이비토라 그러거든요. 그 일본어에 영향을 줘서 생긴 말인데 이거 양이 있으면 음이 이렇게 딱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뭐 음양의 결합 아닙니까? 이게 고예요. 이 동작이 고예요. 그래서 괴라는 것은 이 동작을 하도록 시킨다는 뜻이고 괴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이자가 붙어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괴죠. 자, 그러되면은 이제 음양이 둘이 탁 이렇게 결합이 딱 된 게 이제 결합하도록 이제 하는 게 이 괴인데 고리에 걸리듯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여성분들 그 스타킹 신고 가다가 그 줄이 하나 스타킹 안에 뭐라 그러나 그게 빠지면은 고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킹 고 빠졌다. 고가 고거든요. 고도 보면, 거기 직물이라는 게 보면은 날줄하고 시줄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줄을 날줄이 이렇게 감싸거든요, 이렇게. 이 동작이 바로 고인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일을 하는 게 괴, 사랑하는 거고. 이게 고이거든요, 고. 근데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형이 붙었다는 거는 그게 공인 거죠. 이렇게 공 해버리니까.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서로 물을 결합을 했는데 이게 이래 돼버리니까 뭐랄까 완전 떡이 돼버리는 거죠. 음양이 어느 게 음양이고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고 뭐 구분이 없는 소리 이게 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원시간에 있다 없다 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음양이 있긴 있는데 분명히 구분이 있긴 있는데 서로 얽혀가지고 덩어리가 옹하는 공이 돼버리니까요.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 외부에서 보면은 음양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음양이 구분 없이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음양이 구분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식별이 안 되고 존재가 안 하는 거, 우리 의식 세계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색적 시공할 때 그 공도 그 공이고, 단순히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존재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음양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음양의 구분이 없지는 않죠. 있지요. 있지만은, 우리가 인식이 안 되니까 결국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공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빛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게 마이클슨 몰리가 실험할 때 빛을 이용하고 뭘 이용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왜 이랬나? 임마누엘 칸트 왜 이래? 여기
이런 식으로 음양의 그 음양이라는 그 음양으로 된 이 물질 세계 밖에 있다 그러나 밖에 있다 할 수도 있고 물질 세계가 아닌 것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질을 이용하면 그게 검출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이클스 몰리는 결국은 뭐 마이클스 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결론 내놓죠. 그 상태에서 또 막 이론을 만드니까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이 만약에 진짜 뭐가 있다면 거기에 공이 아니고 뭐 진짜 뭐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몸도 우리 의식도 다 음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뭐라 그럴까 그 공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돌을 닦았지요. 돌을 그걸 수도라 하지 않습니까? 닦을 숫자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왜 돌을 닦는다는 말을 하냐면요. 도라는 게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길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는 실제 이 세상에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느낌의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네트워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여러 장소를 갖다 골고루 연결하는 네트워크 하는 그 느낌이 오히려 강해요. 우리말 길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더 원천적인 의미는 사실 그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길이죠. 소프트웨어 길이지. 우리 말의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가 다니고 우리 걸어 다니는 그 길을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길인데 원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또는 네트워크적인 그런 관점의 길이었는데 그게 이제 물리 세계에도 적용해가 쓰는 겁니다. 우리말은 항상 그래요. 우리 전통 사상은 정신 세계가 진짜고 물리 세계는 그 정신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더 중요하죠. 이제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왜 닦느냐 하면은 없던 걸 다시 내는 것도 닦는 거지만 주로 닦는다 그런 것은 있었는데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요. 옛날에 옛날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뭐라 그럴까 뛰어난 존재,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존재였는데, 물론 이걸 현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전통 사상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냐고 그런,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뜻을 다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였는데, 사고가 터졌나 봐요.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일종의 사고죠. 사고가 터져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신분만 이렇게 박탈된 게 아니고 능력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수명도 많이 줄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이거 거의 짐승 수준으로 전락한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실제로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일반인 우리 같은 범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서요.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무리라 그래요. 무리 또는 이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수도라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비록 이렇게 전락을 했지만은 옛날 비록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한때 인간이었다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닦는 거죠, 이제. 이 녹 썰은 걸 갖다가 이렇게 녹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닦는 겁니다. 이러면 옛날에 반짝이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도 도 닦는다는 거,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사람을 이제 도사라 그러고, 뭐, 진짜 대단한 그 성과가 완전히 막 절정에 달한 사람은 신선이 되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을 선비라 그러고, 그런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렇게 이 우리말들을 보면 재밌어요. 보면은 우리말 중에 어른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그 의미가 조금은 변화가 생긴 거죠. 어른은 우리 지금 현재 어른이란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이란 말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어른을 갖다가 어른은 원래 어룬이었거든. 어룬이었는데 저걸 갖다가 리얼을 앞으로 돌리면은 제가 자주 보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 변하거든요. 얼운이거든요. 얼을 운한 자가 바로 어른인 겁니다. 얼을 운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게 뭐야 정액이고 또 하나는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얼 빠진 놈 그러고 조상의 얼을 빛내고 뭐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얼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저 얼을 운했는 거예요. 운이 무슨 뜻일까요? 운. 이때 한자의 그 소리를 이용하면 참 이해하기 편할 때가 많아요. 구름을 운이라 하거든요. 구름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수증기 상태로 공기 속에 들어갔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하얀 뭐 물체로 솜 같은 물체로 이렇게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운이에요. 이 공기 속에 수증기로 안 보이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구름이거든요. 그 모양을 표현한 게 소리가 운이거든요. 그래서 얼이 운했다. 얼을 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저기 학교 교육 때문에 우리가 저기 선후배 이게 중요하게 돼 가지고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 학교로 치면 한 해 선배죠. 선배님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어른들한테도 이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아주 옛날에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래 위 5살은 턱옷이 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 5살, 내 밑으로 5살, 10살 터울은 다 친구다. 반말 까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부르고. 제 어렸을 적 생각하면 진짜 그랬어요. 한 서너 살 많은 동네 형인데, 이름 부르고, 야, 그러고, 또 그 형은 또, 내보고, 또 이름 부르고. 내 기억으로는 동네 형들한테 형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름 불렀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학교 선배들한테는 이름 못 부르잖아요. 존칭을 써야 되고. 근데 동네에 있을 적에는 진짜 아래 위 뭐 5살까지는 5살 우로는 뭐 어울릴 일도 잘 없었죠. 뭐 주로 그 또래끼리 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 서너 살 많은 그 친구들한테도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른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장가 가면 다 애라고 해서 머리 상투 안 털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반말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40을 먹은 노총각이 있으면은 막 반말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됩니까? 이러면은 그게 뭐 법인 걸 어떻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야말로 장가 가지 않으면은 이제 아직 아이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이 원래 어른이란 말에 어른이 돼야 이제 높여준다 이거죠. 어른이 되면은 실제로 제가 이게 시골에 살고 있지만 시골에서 그래요. 제가 거의 전부 어머니 빨 되는 아주머니들 아닙니까? 어머니 빨 되는 아주머니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혼인을 하고 나면요 전부 경언을 써요 저한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 부르고 누구야 하면서 막 말 안 들으면은 막
꼬챙이로 막 때리고 막 꿀밤 주고 이랬던 아주머니들인데 그 어머니처럼 생각하던 그런 아주머니들인데 혼인식을 또 올리고 나니까 존칭을 막 쓰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되건데 결혼을 하면 왜 어리냐면 어를 운한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했다 이 말이죠. 어를 갖다 내놓았다 이제 단순히 얼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얼이 곧 다시 이제 아기가 되니까 얼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결정체가로 다시 이제 구름이 나오듯이 이렇게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여기서 진짜 생물학적으로 그 얼운을 갖다가 얼운은 아니거든요. 이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용어인데 그야말로 저 얼이라는 건 정신이지 않습니까? 정신인데 남자가 혼인을 해가지고 정액을 유출해가지고 그 난자와 결합시켜가지고 A를 만드는 것처럼 돌을 깨치는 것도 그런 걸로 본 거예요. 자기 정신을 어떤 대상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깨달음적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A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이 하와 이브죠. 하와와 우리 저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know라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알다는 거거든요. 알다는 게 그거예요. 깨닫다 알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정신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정신이 또 다른 정신이 결실을 해가지고 또 다른 뭔가 나올 때 그걸 알다라는 동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아니 가인이 태어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을 깨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사회나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우두머니를 갖다 우리가 어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 장자 써가지고 부장님, 과장님이 한데 그게 어른을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빠삭하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도사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어른이라 그런 거거든요. 나이가 많고 권위가 직책상 권위 때문에 지금은 붙이지만 원래 그 말의 취지는 어른이란 말은 무슨 장이라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도사다 이거죠. 돌을 장악한 거죠. 완전히 이렇게 바삭하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보면은, 머리수에다가 책받침을 하면 이렇게 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재밌어요. 아이 아자를 보면은, 요 아이 아자인데, 아이 아자 밑에 보면은, 걷는 사람이 밑에 있죠. 이렇게 발 모양, 사람 다리 걸어가는 모양. 저거 위에, 저게 뭐냐면, 저게 절구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을 의미로 보면 절구통인데, 깨달을 각자를 한번 보세요. 깨달을 각자를 보면은, 좀 크게 해볼까요, 이게? 깨달을 각자를 보면은, 크게 해봅시다. 깨달을 각자를 보면은, 저 절구통 안에 뭐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요거는 애라는 게 아해인데 아이 아자거든요. 아해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죠. 아해인데 이게 깨달은 자예요. 이게 설명하면 말이 너무 복잡해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절구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애고 절구통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볼견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깨닫는 거예요. 그 아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를 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적고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게 처음에 저 말을 만들 적에는 그야말로 정신 상태가 정신의 수준이 아주 유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는 이제 아이라 그러고 이제 깨달은 존재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깨달은 존재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혼인하지 않으면 지급했던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어른 장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 장자를 보면은 어른 장자도 되지만 저기 한자 장자가 이게 장자죠. 이 장자가 뜻이 두 가지 아닙니까? 어른장이기도 하고
어른장이기도 하고 길장이기도 하거든요. 왜 어른과 길다는 걸 갖다 같이 이 뜻을 가지게 했을까요? 저 글자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오죠. 길을 보면은, 요 길은 요렇게 쓰거든요. 길하고 히읗을 내는데, 히읗은 조금 저걸 때문에 뭔가, 저걸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저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길다와 길은 그야말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길다와 길이 왜 비슷할까요? 길이라는 게 아까 우리말 길이라는 게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한 줄만 쭉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을기슬기슬기 이래가지고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다 하고 길다인데 그게 어른이라는 게 도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도를 그 어떤 분야든 안 그러면 뭐 궁극적인 지혜든 간에 그걸 그야말로 도라는 게 길 아닙니까? 길이 갖다가 길이 그 사람 정신 세계에서 길이 딱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사는 억수로 멋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자기의 그 의식 세계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장하고 길장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돼가 같은 한자에 혼이 돼 준 겁니다. 그 미세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내공이 쌓여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인가 오스트리아인가 모르겠는데 이 임마누엘 칸트인데 이 사람이 뭐 그걸로 유명하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제가 임마누엘 칸트를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는 서양 철학자들 보면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면 그 전에 뭐 합리주의, 합리주의 또는 경험주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변정법하고 뭐 서양 철학이 많은데, 그 서양 철학자들을, 철학자들은 배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자들은 공간 개념이 없거든요. 진실은 공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거점들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오로지 그 물체, 그게 서양의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걸 지배하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뭡니까? 백날 생각해 보세요. 존재해지는가? 그야말로 주어가 I지 않습니까? 주어가 I거든요. 주어가 I가 되는 순간 나는 입자화 되는 겁니다. 물체화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건 변화무쌍한데 그 변화무쌍함에 같이 휩쓸려 가야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I 하는 순간 I think, therefore,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그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로 하는 게 좀 웃기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erefore, 그런 I exist. 듣기에 따라 되게 폼 나지만은, 그 억수로 얼빵한 소리입니다. 그, 서양 철학의 그, 최대 그 화두는 그거죠. 어떻게 알 것인가? 우리가 알 수는 있나? 또는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알에 대한 질문인데, 서양 철학은. 거기에 이제 결정판이 바로 이 사람, 임마누엘 칸트죠. 합리주의가 있고 경험주의가 있으면 그걸 그게 두 개 합쳐졌다고 하나? 뭐 그런 느낌의 그 마지막 단계인, 그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 때가는 저 양반이 순수 이성 비판을 썼는데, 이성이라 벌써 그러지 않습니까? reason이지, 또는 동사는 reasoning인데, 그러면 벌써 끝난 겁니다. 이성하는 순간 그질로 철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케고르니 여러 가지 서양 과학자들인데, 여러분들도 서양 철학자들의 그 철학은 별 읽지 마세요. 별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뭣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생긴 학문 중에 제일 황당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제일 황당한 학문이 뭐냐면요. 신학. 신학을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신학은 theology라거든요. theology라는데 앞에 이 theo가 있잖아요. theo가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 말의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제우스 할 적에 theo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theo 저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에 관한 학문이라는데 학문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동양 학문은 좀 완전히 이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특히 서양 사람들이 뭐 학문을 한다면 이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성을 가지고 무슨 신을 연구합니까? 저것처럼 바보 병신 같은 학문은 없어요. 그런데 소위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신학교는 만약에 그 공부해가 알 것 같으면 그게 신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주 수준 낮은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책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신화에 가깝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도 댕기고 걸어 댕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0명이 18만 명하고 싸웠어도 이기고 전부 그런 이야기거든요. 전부 그런 얘기고 솔직히 상식과 이성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 서적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신학 서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모든 거의 그쪽 관련한 사고들이 다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쪽으로 보면 사실 동양 사상이라 하기도 좀 못한데 이 불교가 동양 사상이냐? 사실 동서양을 가르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서양이라면 보통 유럽이고 동양이라면 유럽 동쪽에 있는 나머지가 되는데 땅 크기나 사람 수로 보는데 너무 그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 가중치가 유럽으로 넘어가 버리죠. 유럽은 땅 크기도 요만하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동이라 그래 부르고 저거는 서라 그러고 그럼 저거 비중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인도도 아시아니까 동양이라 되는데 사실 불교 사상은 인도 사상이니까 동양이라 하기 좀 같아 중앙 사상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 되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세계란 말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한문인데 이 재밌는 것은요. 그래서 이 종교의 세계에 가면은 상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보고 종교가 어떻다는 하면은 그 큰 실수하고 진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입 조심하세요. 종교를 논할 때는. 종교에 가서는 종교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성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이성, 또는 수학, 과학 할 적에 그 이성으로 접근하다가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거기 가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성이라는 말은 분명히 한문이죠. 근데 저게 원전은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그거긴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원전보다 저게 더 진리를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가는데 더 와닿아요. 저 말이. 원전보다 저게 나은 거예요. 불경이라는 게,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다. 반야신경이 싶은데,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거 아닙니까? 제일 가깝고, 제일 부처님의 뜻을 가장, 오해 없이 또는 변형 없이 기록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라든지,
그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부처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식 아닙니까?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보면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어로 적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뭐라 그럴까, 말하는 사람의 그 취지라 그러나 그런 걸 잘 이해하고 또 틀림없이 또 곡해 없이 뭐 만약에 조작하려면 더 잘 조작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원전의 복사 또는 번역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원전의 복사와 번역과 막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복사본이 한 1000년 세월이 생기는데 원전하고 복사본하고 비교했더니 복사가 원전하고 복사본이 원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는 걸 믿으면 되지. 그래서 보면은 이 동네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사본, 필사본 또는 번역본이 원전보다 더 위대할 때가 많아요. 더 진짜 뭐 부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그걸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이 자기 수온보다 더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데가 이 종교의 세계이거든요. 이 색적 시공, 공적식 색도 이래요.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저거 원래 원전은 저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8글자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원전은 상당히 길에 문장이 몇 문장이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어 있는 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 많아요. 그 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바꾸면서 이게 탄생한 거거든요.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그 구문이에요, 이게. 그 긴 문장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못해요. 산스크리트도 못하지만 번역한 걸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뭐 사실 이거 본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돌을 탁 깨치는 건 아닌데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시 색이라니까 공부한 느낌이 오죠. 그 왜 그러냐면은 원전보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철학이죠. 공간을 다뤄야 됩니다. 공간을 말하지 않는 철학은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 해야겠죠. 공간을 다루자면 과학이고, 수준으로 치자면은 한 두수, 세수 접혀 들어간다고 봐야죠. 공간을 다루지 않고 입자와 물체를 논하는 학문은 공간을 다루는 학문에 비하면은 아주 유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이 색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왜 색이라 했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다. 산스크리트 원전에도 저걸 이렇게 색 컬러를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건 의역이라 할 수 있는데, 왜 한자를 갖다가 색자를 저기 넣었을까요? 그 한자 색자가 나타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공이라는 거는 음양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음양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음과 양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음연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태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면에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에 그림이 나오면은 그 모니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모니터 뒷면에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 본체도 있고 그 장치가 바로 공인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 뒤에 있는 장치가 만들어내는 이제 모니터에 그려지는 그 그림 영상이 바로 색이고요. 왜 그러면 색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색은 그야말로 빛의 종류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자외선, 전파, 긴 파장의 빛이죠. 그 다음에 더 짧은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것은 X선, 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의 종류를 다 나열한 게 색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은 가시광선이라 가지고 주파수 폭이 딱 정해져 있지만은, 왜냐면 왜 저기서 색이라 했냐면요, 물질이 바로 빛이에요. 빛은 이 공간에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엉긴다 그러나 어떻게 해가지고 빛이 직결하면은 그게 물체인 거예요. 그게 물질인 거예요. 나중에 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바로 이 딱딱해 보이는 얘들도 빛이었던 거예요, 원래. 지금도 물론 빛이죠. 얘들 다 빛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다 빛이에요. 그게 쭉쭉쭉 뻗어 나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빛이 되는 거고, 그 쭉쭉 뻗어 나가지 않고 뺑 돌아가지고 한 군데 머물면은 그게 물체인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색은 이 세상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빛도 물질도 뭐도 다 저기 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치가 있는데, 그 뒤에 장치가 바로 공이라는 그겁니다. 그 색적 시공, 공적 색이라 그러는데, 왜 근데 색이나 공이나 같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공이나 색이나 같다는 거는 사실 컴퓨터 모니터 뒤에 있는 장치하고 컴퓨터에게 나타나는 영상하고 그림하고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같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